자, 경영TV 방구석 특번 오늘도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MZ세대들의 근무 태만 심각합니다. 곽수산 씨가 녹화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즘 옛날에는 진짜 늦을 것 같으면 회사에서 그냥 자고 회사가 나고 내가 회사고 장난 아니네. 한 몸을 갈아 넣어서 방송도 하고. 같이 들어오셨. 뭐라고요? 이상한 누나네. 자, 누나라뇨.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분 함께 모셔서 한번 이야기를 먼저 나눠볼게요. 일단 오늘 경향 에이스 허남설 기자님, 러시아의 에바, 그리고 독일의 닉, 일본의 호사카 유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거 진짜 곽수산 씨 뭐라고 해야 됩니다. 저처럼 차라리 아파서 병가로 미리미리 얘기해서 또 불가피하게 못 나오면 그럴 수 있지만 이따가 한번 들어봐야 됩니다. 왜 늦는지 근무 태만에 대해서. 근데 지금 명민주 씨 너무 착하게 하고 있어요. 왜요? 지난번에 명민주 씨 빠졌을 때 가수현 씨가 어떻게 했는지 봤어요? 제가 마음이 약해가지고. 나보고 막 그 자리 먹으라고 막. 제가 정이 많아서 그렇게는 또 못합니다. 그래요? 네. 착한 친구 허남설 좋네. 기자님. 에바님은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이제 이슈가 조금 국제 정세 이런 거여서 그럼요. 말씀을 많이 못 하셨는데 네네. 오늘의 주제는 조금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주제겠죠? 네. 경제 근데 뭐, 관련된? 네네. 삶에 관련된? 삶에 부동산 안 갖고 있는 거라. 되게 슬프다. 없어요. 슬프네요. 이거 갖고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 거죠. 네. 자, 알겠습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님도 잘 지내셨고요? 예. 네, 별일 없습니다. 지난번에는 네. 나오지 못했습니다. 한지. 지난번에 되게 조회수가 좋았습니다. 저희 왕십리에서 전본썰 말씀하셔가지고 왕십리. 교수님이 왕십리에서 점을 보시는구나. 옛날에 그랬었구나. 네. 이런 게 조회수가 잘 나왔고. 닉도 별일 없었죠? 전 네. 그대로. 독일에서 만약에 이런 MZ 세대들이 만약에 회사를 이렇게 늦는다. 독일에서 늦은 개념이 없어요. 늦는 개념이 없다? 지각이 없어요? 지각이 없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독일은 지각이 있는 거 딱 하나 있어요. 기차예요. 기차 말고는 시간이 지키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아니, 퇴근 시간도 그럼 안 지켜요? 퇴근 시간 무조건 시키죠. 뭐야? 독일은 야근이 불법이에요. 불법이다. 네, 갈퇴근이 무조건. 그러면은 출근 시간 9시인데 만약에 한 9시 10분에 왔다. 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애초에 그런 일 별로 없겠지만 그런 일 거의 없고. 일단은 그러면은 퇴근 한 10분 늦게 하면 돼요. 약간 그거예요. 야근하면은 그 다음날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해도 되고. 그러니까 야근 자체는 불법이라서.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몇 시간 있지만 그 시간은 무조건 이제 휴가 되거나 이제 쉬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유연하게. 얘처럼 술 먹고 이렇게 늦게 오면요. 술 먹는 거 맞아요? 그러면 이제 돈 돈 안 안 줘요? 주는 휴가. 무급휴가. 그렇게 아예 해야죠, 뭐. 좀 자르는 거 그 아니에요? 정도도 뭐. 좋네. 근데 독일은 이제 사람들은 시간 약속 지키는 거로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친구들이랑 만날 때도 그렇습니까? 왜냐면 네. 우리는 약간 친구들 맞아, 만날 맞아. 때 5명 정도 만난다 이러면 먼저 놀고 맞아, 있어. 맞아. 이거 국룰이거든요. 코리안 타임. 코리안 아직도 타임. 있죠. 네. 약간 독일 사람들 그런 상황이 생기면 핑계가 좋아야 돼요. 왜냐면 진짜 핑계가 좋아야 저는 되는구나. 이제 특히 프리랜서잖아요. 그러니까 늦으면은 제 시간 그만큼 한 신뢰하고 같이 안 가져주니까 남의 시간 소중하게 생각 안 하는 사람은 제 주변에 두고 싶지는 않은 거죠. 그럼 그게 일반적인 생각이어서 시간 약속 안 지키면 친구로도 좀 잘 많이 신뢰가 떨어져요. 근데 이제 이유가 진짜 좋은 이유가 있으니까 그 말대로 들어오면은 이유가 한번 들어봐야 돼요. 술 먹었다 뭐 이런 이유 그러면은 채택되나요? 술 먹어서 늦으면은 진짜 친구 사이에서도 신뢰 좀 많이 떨어져요. 그게 그 일본이 손절. 독일랑은 좀 비슷해. 일본이 독일이랑 좀 비슷하다. 예. 그러니까 늦으면 진짜 안 되는. 그러니까 일본은 그 여러 가지 국제적인 약속을 안 지키는 것도 많은데 그래도 시간만큼은 잘 지켜. 시간만큼은 잘 지킨다. 시간 독일하고 약속. 일본은 옛날에 괜히 연합은 아니었어요. 내가 그 얘기 하려 그러다가 지금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고 있어야겠네요. 있었는데 둘이 쿵짝이 잘 맞았죠? 왜 옆에서 안 깼어요? 왜 옆에 앉아? 오늘
연합으로 갑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구석 특파원 또 흥미로운 주제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허남석 기자님이 오늘 주제는 어떤 건지 각국의 어떤 뷰로 어떤 주제를 이야기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오늘 주제를 설명하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사진 한 장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사진 한 장. 네. 이 제작진이 준비해 주셨는데 조금만 위로 들어 좀 주시겠어요? 위로 들까요? 네. 아, 네. 저기-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요. 인도 슬럼프예요. 네. 요거는 중국 상하이입니다. 중국 상하이? 예, 얼마 전에 이 인터넷에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요. 이게 뭐예요? 중국 방이에요? 상하이에 원룸이에요. 월세를 받는. 근데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이 변기가 있죠? 그리고 네. 사람 자는 곳이 바로 뒤입니다. 아, 자는 예. 거죠, 저게? 이게 약간 이렇게 요만한 공간이 이제 생활 공간이고 여기 바로 앞에 화장실이 있고 요 화장실 앞에 조금 나가면 이렇게 세면기가 있는 거예요. 예. 우와. 이게 중국 상하이에 나온 월세방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예요? 월세가 5만 원이에요. 네. 우와. 월세 5만 원인데 월세가 5만 원. 이게 인터넷에 이제 중개 거래가 떴을 거 아닙니까? 뜨자마자 바로 나갔대요. 네, 그 정도로 이제 중국에서는 이게 인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뭐 배달 기사분이 이제 임차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그 정도로 이 중국 상하이가 된 게 약간 밀도가 높은 그런 도시로 알려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동산 네. 가격도 세고. 네, 그러니까 그런 현실을 좀 보여주는 일화였다. 음. 이거를 홍콩 언론이 보도를 했는데 사실 홍콩도 이런 경우 되게 많죠. 홍콩도 밀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와. 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식으로 각국에서 그 집에 대한 생각 그리고 집에 대한 문화 그리고 요새 부동산 거래 시장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한편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난리통 이게 네. 우리나라만 그런 건가? 알겠습니다. 월 5만 원. 사실은 저도 이제 시드니에 있었잖아요. 그때도 이제 워킹홀리데이를 엄청 많이 왔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도심 지역에 우리나라로 치면 강남 지역에 있는 데는 10평짜리 집을 8개로 나눕니다. 그런 다음에 쪼개기. 거기 워킹홀리데이 오는 사람들은 그냥 진짜 저런 것처럼 몸만 뉘을 수 있을 정도로 누워서 한 6시간 자고 나머지 시간은 다 일을 하고 한국으로 돈을 보내고 이런 진짜 경우가 워킹. 그런 방은 얼마예요? 그런 방? 그래도 비쌌어요. 이거 월세 5만 원이라고 5만 원. 해서 네. 생각에 그럼 싸 그러니까 괜찮은데 네. 이런 생각이 월 5만 원이면 들었거든요. 네. 나쁘지 근데 않아. 그때는 되게 비쌌고 심지어 욕조 쉐어도 있었어요. 화장실에 욕조가 있잖아요. 욕조에 그냥 들어와서 저녁에 잠만 자는 거예요. 이불 깔고. 아, 욕조. 나 욕조에? 욕조에서 욕조에서. 잠을. 잠만 자고 아. 이제 사람들 샤워할 때 되면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야지. 그럼 화장실에서 사는 거네요. 화장실에서 사는 거예요. 약간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이게 좀 상하이라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의 부동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해 볼 텐데 각자 다 어떤 주거 형태에 사시는지 한국에서 그리고 어떻게 느끼시는지도 좀 궁금한데 에바님부터? 저는 지금은 일단 아파트에. 네네. 음. 근데 전세라서 그리고 이제 그 전에는 기숙사에 살다가 그리고 더 그 전에는 빌라 완전 그 지하 방 반지야? 반지하 느낌. 네네네. 거의 모든 주거 형태를 다 경험해 그래도 보셨겠네요. 네네 하숙집 빼고는 거의 다 그. 러시아랑은 좀 다릅니까? 주거 형태나 환경이나 특성이나? 좀 다르긴 해요. 근데 그러니까 요즘 신축 러시아 집들이랑은 비슷한데 그래요? 네, 거의 뭐 90년대, 80년대에 지어진 그런 집들 빌라라고 해야 될지 약간 연립주택 약간 요런 느낌으로 지어진 데를 옛날에는 이제 다가구 주택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되게 넓은 한 층에 여러 집들 이렇게 같이 모여 사는 그렇죠. 그런 게 이제 소련 시절 때부터 있었던 집의 형태인데 그런 집들을 요즘에는 아예 그 전체 공간을 다 한 가구가 쓸 때도 있고 여전히 여러 가구가 나눠서 쓸 때도 있고 근데 이제 제가 그냥 러시아에서 사는 데는 그냥 한국이랑 아파트 자체는 비슷한데 근데 좀 시설 자체가 한국이 더 좋긴 하죠. 아파트로 따졌을 때는. 신축이나 뭐 이런 것들에. 그쵸, 네네네. 근데 되게 다양해요. 좀 힘들었던 이거를 점은 없어요? 우리나라 주거 특성상 이런 게 좀 힘들었다. 언덕에 있는 거. 언덕 보세요. 많죠. 아시겠어요? 언덕이 진짜 아파트 많이 짓거든요. 학교랑 요새. 네, 네. 학교랑 집이랑 왜 이렇게 다 위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맞아. 산으로 가는 거. 그래서 그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면 교회 마크가 네, 네. 언덕에 쫙 엄청 깔려 있죠. 성스러운 마음이 드는데 성스러운 마음. 근데 문제는 그래서 집에서 나가기가 싫어요. 어? 언덕에 있으니까 다시 여기를 올라와야 된다는 그 생각에 네.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잘 집에서 안 나갑니다. 언덕이 좀 특징이다. 네. 제가 봤을 때는. 닉은 어디서 살고 있어요? 저는 지금 투룸이고 투룸. 약간 빌라죠. 네. 근데 한국 집 형태에 대해서 할 말이 좀 많기는 해요. 말씀 많이 해주세요. 일단은 저희 아버지가 건축사이거든요. 그리고 아버지는 어떤 집에 들어가면 싹 다 갈아엎어요. 자기 집에서 인테리어도 그렇고 다 혼자서 해요. 그러니까 취미처럼 이제 아버지가 일 없을 때 그래도 일하려고 막 그런 뭐 손이 바쁘고 막 혼자서 쉬지 못하는 그런. 죄송합니다, 닉. 네. 자, 어서 MG. 오세요. 되게 지금 조용하네. 닉이 얘기하고 있었는데 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네. 독일에서는 독일에서는 시간 약속 안 지키는 사람은 개랍니다. 아, 걔요. 네. 그러면 그거 받고 하나 더 가겠습니다. 뭐요? 그 주차 해놓고 전화 안 받는 사람 태형하는 나라 있어요 혹시? 어떻게 매질할 수 있는 나라 매질. 있습니까? 자 우리 튀르키예 오늘 없어? 매질 전문. 나 진짜. 근데 저 야 진짜. 알겠어. 야 투싼. 너 진짜 너 한두 번 아니다 내가. 너 방송 혹시 보면 진짜로 나 잠깐만. 가만 안 둬 너. 잠깐만. 적반하장으로 화내지 마시고 시청자분한테 인사 한번 드리고요. 자, 그리고 왜 늦으셨는지 그거 한번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거투산입니다. 네. 자 등촌 거산타운에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투싼 차량이 갑자기 등장하더니 네. 지금 한 달째 제 앞에 차를 대고 차를 빼야 되지 않습니까? 네. 차 댈 수 있죠. 근데 전화를 안 받습니다. 아. 10통을 해야 한 통을 받아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매번 10분 안에 갈게요. 아니 내가 무슨 짜장면 시켰어? 아 내가 무슨 뭐 분식 시켰어요? 항상 이런 식이야. 아, 그래서 기다렸군요. 네. 아. 하여튼 뭐 변명이지만 너무나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요거는 좀 괜찮은 이유가 네. 됩니까? 네. 저거는 요거는 봐줄 괜찮아요? 네. 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집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그 잠깐 화난 상태에서도 오늘 원고를 다시 한번 쫙 보면서 네. 아 이사 가야겠다. 아, 또 빌라 못 살냐? 여러분 편집 잘 해주시겠습니까? 하지 마시래요. 아 이거 여기 안 나올 수가 없. 너무나 죄송합니다. 자제.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처음이 아닙니다. 네. 지금 4-5번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 그러네. 스트레스를 엄청 네, 받아하거든요. 교수님. 아파트 사는 명민준 씨는 이런 걱정이 없죠? 자가로 갖고 있는 아, 근데- 명민준 씨, 근데 주차 자가예요? 그 명민준 주차가 씨. 이거 오래된 대박이다. 아파트들도 주차를 이중 주차하고 삼겹 주차하고 막 이래가지고 사실은 이것도 좀 개선을 해야 되긴 합니다. 주차. 알겠습니다. 자, 닉의 이야기로 다시 네, 닉. 돌아가서 네. 빌라 살고 있고 한국에 아버님이. 대해서 부동산 얘기할 게 많다. 네, 그리고 저희 아버지 이제 건축사인데 건축사고. 그래요? 그리고 어릴 때 이제 뭐 학교 때문에 뭐 인턴십이나 그런 거 할 때도 이제 건축수고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집이 어떤 상태로 만들고 하는지 그런 거 좀 잘 알고 어떤 상태 이제 좋은 상태인지 안 좋은 상태인지도 되게 잘 아는 편이에요. 아버지한테서 많이 배우기도 했고 한국 집 처음 왔을 때 그냥 뭐 정의집변 좋은 상태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아, 집 자체가 건축물이 건축물리는 어마어마하게 안 좋다고 보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한국의 대부분 동네 가면 많은 아파트도 집. 아파트는 아파트에 달라서 다른데 아파트도 솔직히 유럽 기준으로 그렇게 엄청 좋은 상태는 아니에요. 그냥 안에서 이쁘게 생기기는 하고 기술이나 그런 거 좋은데 건물 자체가 그렇게 좋은 상태로 만든 거는 아닌 것 같고 건물 자체가. 순살 아파트 뭐 순살, 이렇게 얘기 그러니까. 나올라 많아. 뭐 근데 건축- 이거 아파트에 달라서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이제 모든 아파트 그렇다는 거는 아니죠. 그렇죠. 이제 엄청 비싼 돈 주고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이제 뭐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거고 한국에서도 건축이 못한다고 아니고 대부분 건물들이 이제 대충 한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와, 되게 애초에- 좋은 얘기다. 애초에 이제 공팡이 그렇게 잘 나는 곳도 말이 안 되고 곰팡이 대부분 이제 자취생들이 이제 원룸 살았던 사람 많이 느껴봤는데 여름만 되면 곰팡이가 장난 없어요. 맞아, 화장실 습도가 워낙 그 핑크색 곰팡이. 네. 그런 것도 있고 화장실 특히 화장실에서 장문이 없는 집들이 창문. 아, 그 화장실 습기가 창문. 잘 안 봐줘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제습기가 옵션이 아니에요. 아. 자기가 그렇죠. 사야 되고 맞아. 또는 방음이 너무 안 돼 있고 방음 안 돼. 그래서 방음. 얼마나 맞아. 느끼냐면 만약에 남성분이 내가 화나서 어. 벽을 한 박
때리고 싶으면은 네. 옆집하고 악수할 수 그런 있어요. 짓을 왜 하죠? 맞아. 한 방 때려서 그걸 왜? 거기서 바로 악수할 수 있는. 아니 한 방 다 뚫려가지고. 또는 바닥이 대부분 집이 수평이 안 맞아요. 그러면 나중에 허리 치료 받을 때 어마어마한 비용 나가요. 맞아요. 침실에서 잔데 눈뜬 부엌이야. 너무 흘러갔다. 너무 흘러갔다. 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영상 작업하니까 컴퓨터 앞에서 많이 앉아야 되잖아요. 네. 수평이 안 맞으면 허리한테 되게 안 좋고. 그렇죠. 우리 한국 학생들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생각해 보면은 허리가 많이 나중에 힘들 것 같고. 저 추가적으로 집에 들어가면 벽지 바꿔주잖아요. 네. 집 주인이. 벽지 도배해주죠. 독일에서 직접 해요. 독일에서는 제 원하는 스타일 내가 하면 되죠. 근데 이제 이 지금 사는 집에 들어갔을 때 원하는 벽지 색깔이 있으니까 그거 부탁한 거고 원래 쓰는 비용보다 초과되니까 그래서 그건 내가 낼게요. 근데 혹시 벽지는 내가 알아서 해도 되냐? 아니 업체 부르겠대. 그렇지. 그 업체는 제 할머니보다 도배 못해요. 할머니보다 더 할머니가 도배하셨나 독일 봐요. 할머니분들이 되게 도배를 근데 잘하시는 이거 업체가 업체로 살아남을 정도인 거 신기해요. 벽지 제대로 붙여있지 않고 이렇게 이미 내려오고 맞아, 있고 그런 경우 많죠. 그리고 어디서 벽지 대충 붙었는지 여기서 자른 것도 아니고 여기서 찢어서 다시 붙이고 뭐 맞아. 그런 경우인데 이거 업체가 돈 받아도 되는 거 아니라고 봐요. 근데 그런 업체들이 살아남는 게 신기할 정도다. 신기할 정도고 집주인이 그 업체를 부른 것도 신기하고 자 추가적으로 집에서 이사 나갈 때 나갈 내가 때 정수 비용 내잖아요. 네. 알아, 맞아. 근데 왜 내가 집에 들어갈 때 집이 안 깨끗해요? 아, 그렇지. 입주 청소도 내 돈으로 해야 돼. 그렇네. 나갈 땐 청소비 주고. 근데 나갈 때 청소비 주면 새로운 사람 들어오면 깨끗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거는 집주인이 그냥 용돈 받겠다는 용돈 받고 거죠. 청소 안 하고. 야, 우리 제가- 이게 애환이 많네 지금. 되게 빡빡하시다 근데. 애환이 많아. 많이 지금 빡빡하네. 당했네. 아니 아버지가 건축사시고 또 닉도 건축에 관심이 많으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보이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공사 자재, 방음, 뭐 수평 이런 게 하나도 안 맞는데 집 가격은 어마어마하게 비싸고. 맞아요. 전혀 합리적이지가 않다. 네. 저도 이거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제 지인이 새로 지은 1.5룸 오. 새로 지은 집을 이제 들어간 거예요. 첫 입주야. 다 새 거야. 옵션들 냉장고랑 빌트인이 다 돼 있어요. 어. 근데 그 친구 아버님이 어머. 똑같이 집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전문가들이랑 시선이 다르잖아. 그래서 아버님이 제일 먼저 뭘 했냐면 우리는 그냥 벽지 뭐 깔끔한 거 이쁘네. 에어컨 나오나 보일러 그렇지, 뭐 그렇지. 이거 보잖아요. 근데 그 아버님이 기본으로 있는 냉장고 빌트인 되는 거 뺀 거예요. 뺐더니 뒤가 어머. 벽돌 그대로 있어. 마감을 아예 안 한 거야. 진짜.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어가면 그거 빼볼 생각 안 하잖아요. 저도 해요. 깔끔하니까. 저 빼다가 망가져요. 오, 닉도 이거 빼봐. 빼봐요. 네. 근데 그거 뺐더니 그냥 그 시멘트랑 벽돌이 그대로 있는 거야. 야, 그리고 또 신기하다. 무조건 확인하는 거는 어. 바닥 도배 뺄 수 있는지 아닌지 그것도 무조건 확인해요. 들어보는구나 한번. 들어볼 수 있으면 무조건 공방이 생긴다. 들리면은 아, 그게 들리면. 들리면. 그러니까 이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목소리가 있는 것 자체가 분명히 또 부실하게 맞아. 시공을 하고 벽지도 그런 업체가 왜 살아남냐면 다 그런 마찬가지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기는 말도 안 되는 단가로 해주기 때문에 살아남고 집주인도 거기 쓰는 거예요. 다른데 50들 거 저희 그냥 15에 해드릴게요. 그러면은 벽지 고르지도 못해 집에 있는 거 가만 있어봐. 요거 좀 근데 가만 거기서 이제 띄워버려. 궁금한 거 그럼 제가 알아서 하면 돈 하나도 안 들 텐데. 그러니까 돈 줘야 그리고 돼. 제가 더 잘할 텐데. 그렇지. 근데 집주인들이 또 그렇게 안 해주는 경우가 많죠. 이거 공감되는 얘기라서 텐션이 좋네 오늘. 나 지금 나 오늘 집에 좀 예민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조금만 더 덧붙이자면 제 친동생이 오늘 아직 안 패널로 끝났다. 나오신 거예요? 네, 저 패널입니다. 사연이에요? 네, 제 사연을 다 얘기해 드릴게요. 한국 대표 패널이네. 자리를 바꿔요. 고민 상담. 제 친동생이 어머. 공공 임대주택 싸게 이제 들어갔어요. 공공임대주택. 정부에서 하는 거 네네. 신청해가지고 근데 들어갔는데 아까 방음 얘기했잖아요. 방음이 너무 안 돼가지고 제 동생 참았어. 근데 옆집이랑 그 옆집은 싸움이 난 거예요. 어머.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났냐? 이거 뉴스에도 나왔거든요. 진짜? 그 오. 소음 때문에 옆집 사람이 응. 그 상대방 집 벽에다가 막 케찹이랑 김치 국물이랑 이거를 벽에 다 문에 다 발라버렸어.
그래가지고 막 싸움 나고. 사실 이게 진짜 테러했구나, 중요한 테러. 포인트인 게 우리끼리 싸울 게 아니라 건설사를 조져야 돼. 왜 우리는 돈 내고 들어갔는데 소비자끼리 싸우냐고. 그러니까 당연히 생활하고 있으니까 서로 스트레스 받겠지만 이렇게 짓는 정책을 만든 사람들 플러스 건설사 여기를 잡아서 맞아요. 뭐라 그래야 되는 건데. 입주한 사람들끼리 참 그게 말이 안타깝죠. 되냐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우리 호사카 유지 교수님도 한국의 주거 환경의 특이한 점 혹은 힘들었던 점 일본이랑 좀 비슷하지 않아요? 아니 많이 다르죠. 많이 달라요? 예. 제가 그 한국에 오래 살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은 빌라에 살았고 빌라에. 그 다음에 아파트에 쭉 살았고요. 네. 지금은 단독주택에 살고 있어요. 단독 예, 주택에 예, 와, 2층 부자시네. 엄청 부자시네요. 그 아니, 부자는 아니고요. 전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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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한국하고 이래도 되는 일본의 건가? 큰 차이는 큰 차이는? 일본은 먼저 건설을 하고 그 다음에 분양합니다. 후분양 제도. 네네, 후분양 우리나라 제도. 선분양이죠. 큰 차이죠. 엄청난 차이죠. 예, 예. 그리고 전세 시스템이 물론 그게 있는 게 한국만이라고 알고 있는데 일본도 전세. 다 월세 그냥 빌려서. 네. 그리고 아까 청소 부분도요. 일본 사람들은 나갈 때는 다 깨끗이 하고 나가는 게 하나의 문화입니다. 무조건. 무조건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오히려 청소하는 게 안 좋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요? 예, 예. 요새는 조금 그거 바뀌었는데 한국에서 처음 제가 왔을 때 이런 이야기 들었거든요. 거기에 안 좋았던 곳이라든가 모두 놓고 간다. 예, 예. 오히려 새로운 지르파를 하기 위해서. 네네. 그러니까 그 오신 분들이 깨끗이 하는 거, 그거는 더 하나의 습관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없다. 그런 식으로 들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알고. 근데 제가 그래도 이사할 때는 다 깨끗이 하고 아무래도 문화가 좀 습관 돼 있으니까. 예, 예. 사실 그게 그렇게. 좋죠. 깨끗하고 나가면 지금은 그 한국도 그렇게 네, 바뀐 그쵸, 것 같은데 기타 역시 다른 부분은 그 주차장이죠. 자자. 예, 자, 예, 주차장 일본에서 오늘 이야기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야 문제가 투싼! 투싼 신형이야 너. 돈 있으면 다른 집 가. 왜 여기 살아서 전화 안 받아? 야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지금 한번 전화해서 인터뷰. 먼저 그 그러게요. 단독주택의 경우는요 반드시 그 차고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차고를 만들어 놓고 단독주택을 만들어요. 그게 하나의 기준이거든요. 일본은 네, 일본은 그러니까 차고가 없으면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지울 수가 없어. 예, 근데 그리고 제가 그 촌에 살았던 아파트에서도 점점 그 차가 많아져가지고 아파트에 주차장이 좀 있기는 하잖아요. 네네. 지하 주차장이라든가. 그런데 거기에 다 차가 안 들어가게 됐어요. 그렇죠. 너무 네, 많아요. 그러나 요새는 뭐 좋은 아파트는 다 그 정해져 있으니까 괜찮은데 일본은 원래부터 주차장 문제는 해결을 되어 있어요. 그래요? 되어 있다고? 해결을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거 건설할 때부터. 그것도 그렇지 않아 일본에서 주차장 먼저 해결해야 내가 차를 살 수 있어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차 2개 사서 주차 어디 하는지가 아니고 내가 네, 이미 주차장 있는 상태니까 주차장 있으세요? 그래 차 살 수 있어요. 그런 상황으로 정책적으로 네, 그렇구나. 예, 네, 아까 같은 사태가 있으면 무조건 차를 막아놓고 있는 사람이 큰 문제가 돼가지고요. 네. 금방 교인 그게 견인을 가능합니다. 해요. 견인 무조건 끌고 가야 돼. 견인해요. 무조건 끌고 가야 돼. 푸른이어도 뭐 미션 다 깨져도 그냥 달달달 다 끌고 가버려야 돼. 네, 투싼. 그러니까 그게 무서워서 사람들이 그런 투싼 식으로 안 해요. 담당자. 근데 한국에서는 연락 오시는 거 견인 아니에요? 처치 하는 것도 좀 인정이 많아서 많이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본 사람도 인정이 없어요 그런 거. 와, 무조건 아마 끌고 독일도 가버리는구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 독일도 그래요? 뭐 예. 주차 막 차 안 빼고 그러는 인정이라기보다 사람이- 그거는 진짜. 규칙이기 때문에 맞아. 문화가 그렇군요. 예, 인식이. 그거는 지키지 않는 사람이 무조건 안 좋은 거예요. 나쁘다. 좋은 그게 차여도 그냥 그런 상황이면 일본은 좋은 끌고 차 가버리는 상관이 없어요. 상관없어요. 맞아. 애초에 네. 좋은 차가 주차장 있을 테니까 그건 맞는 그런 말이네. 식으로 행동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특히 서울은 진짜 특이한 게 그렇지. 빌라가 좋은 차가 더 많아. 빌라에 벤츠, 나 독일인 줄 알았어. 근데 BMW, 이유가- 포르쉐. 그 이유가 친구들한테서 들어봤는데
한국 집 사는 거 이제 거의 포기 불가능한 거라서 그렇지. 어차피 못 사니까 내가 차라도 차라도 좋은 거 사고 사자. 싶은 차라도 좋은 거 사야 그러니까. 이거 되게 여자도 모시고 기형적인- 하는 거 뭐 그런 진짜 거. 기형적인 구조예요. 맞아요. 근데 일단 정책적으로 주차장을 많이 확보를 하는 정책이 맞아. 기반이 네네. 돼 있고 네네. 거기다가 사람들의 인식 자체도 무언가 뭐 민폐 끼치는 거나 이런 거를 생각해서 차 이중으로 하면은 견인된다고 생각하니까 아, 그렇게 예. 애초에 안 하고. 진짜 아, 이런 거는 이거 배워야 배워야 돼요. 돼, 진짜. 이런 건 배워야 돼. 근데 한국 거주 문화 이런 데서는 막 너무 주차장도 협소하고 잘 안 돼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일본이랑 다르다. 그 일본이 요 방금 제가 얘기 들었을 때 깜짝 놀랐던 게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런 게 있습니다. 외제차 같은 경우에는 견인을 잘 안 하려 그래요. 그렇죠. 왜냐면 견인하다가 이게 혹시나 차가 파손되면 견인 업체에서 이걸 또 물어줘야 된다는 부담 때문에 외제차는 잘 안 해. 맞아. 근데 저 예전에 무쏘 타고 다닐 때 있죠. 눈 뜨면 차가 없어. 나 깜짝 놀랐잖아. 씨, 허구 안 날 걸고 가. 어디세요? 그러면 아 여기 어디 주차장 없어. 가면 주차비 그럼 내야지. 주차비 해. 그러면 40만 원 나와 주차비. 시간당 3만 원이야. 세상에 가서. 어디다 대고 다니지? 물론 뭐 제가 불법 주차를 한 게 아니라 네. 잘못 주차해가지고. 잘못 주차. 아 불법은 아니었어요. 짱이다. 제작진이 시간이 부족해서 좀 그만 징징. 예. 아 오늘 제 패널로서 너무 역할이 많았나요? 나중에 저녁에 소주 먹고 예, 너 혼자 예. 얘기하라고. 예 오늘 전에 좀 만나주세요 명민준 씨. 알겠습니다. 못다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네, 예예예. 요거 좀 궁금하긴 한데 네.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할 게 역시 부동산 가격과 다른 나라도 이렇게 부동산이 난리일까 요 얘기일 것 같은데 허남서 기자님이 뭐 기사를 하나 준비해 오셨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우리 내 집 마련하려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린다고. 네. 이 얘기 너무 지겹도록 많이 들어가지고. 그쵸. 네. 작년 12월에 또 기사가 나왔는데요. 음. 이제 월급을 모아서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내 집을 마련하려면 얼마가 걸리냐라고 조사를 또 해봤더니 아마 임종 전으로 나왔죠? 후가 아니에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에요? 네. 그냥 딱 월급을 한 푼도 안 모았을 때 15년 걸린다. 15년. 서울 기준입니다. 아. 네. 이게 또 약간 15년? 함의가 또 뭐냐면은 서울 아니고 월급 이제 많이 지방까지 받나 봐요. 포함하면은 어. 6년이에요 평균이. 아. 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전제는 단 한 푼도 안 썼을 때입니다. 그렇죠. 그쵸, 좀 그쵸. 쓰면서 하면 이게 30년이 될지 45년이 될지 그러면 알 수 없는 거죠. 세금하고 보험도 안 내는 거죠. 그렇죠. 아무것도 아예 안 쓰고 아무것도. 아예 아무것도 그냥 월급 그대로 모았을 때. 네, 그냥. 근데 이게 더 말이 안 되는 건 뭐냐면 15년 동안 집값은 더 오르고 더 오르지. 맞아 그러니까 맞아. 이게 모은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야 애초에. 그러니까 집은 월급으로 사는 게 아니라 대출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대출도 사실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나오고 우리 같은 프리랜서들은 대출도 안 나와요. 아, 심지어. 맞아. 집을 살 수가 없어요, 진짜. 자, 그래서 우리나라 집값이 굉장히 비싸다. 어떻습니까? 러시아는 뭐 모스크바 기준, 네, 뭐 모스크바. 이런 주요 도시 기준 이렇게 서울처럼 월급을 모아서라도 집을 못 살 정도로 집값이 비쌉니까?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편견으로는 러시아는 워낙 땅이 또 크니까 우리는 좁은 땅에 도시가 모여 있으니 이 안에 집을 또 지어서 사람들이 살려고 하니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러시아는 비교적 크니 크니까. 안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못 사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기후가 대부분 거의 아무튼 굉장히 넓어서 그러니까 러시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찐빵같이 생겼으면은 이 위에는 거의 못 산다고 보시면 되고 추워서. 이 밑으로 그러다 보니까 근데 사실 그렇게 한국처럼 부족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집 상태들이 되게 안 좋기도 하고 신축들은 또 그렇게 빨리 한국처럼 생겨나지는 않아요. 그리고 뭐 옛날부터 살던 집에 거의 막 몇 세대씩 살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모스크바는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돈으로 만약에 따져봤을 때 한 비싸야 2, 3억 정도예요. 살려면 살려면.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한국의 그 임금과 러시아의 임금 차이가 그러니까 월급이 한국처럼 똑같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따져봤을 때는 결국에는 거기서 거기예요. 그러네. 한국이랑, 임금 차이가 있으니까. 소득 수준을 생각했을 네, 때는 소득 수준을 봤을 때는 결국에는 비슷해서 결국엔 저희도 똑같이 대출을 받거나 부모님한테서 뭐 손을 빌리거나 그럼 모기지로 거기서 사거나. 젊은 층이 모스크바의 그런 2, 3억짜리 집을 살려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하는 힘들죠. 그런 건 있겠네요. 거의 못 사죠. 그게 나라의 문제로 막 대두가 됩니까? 네. 아, 대두는 돼요. 그래요? 왜냐하면 모스크바로 거의 다 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그 다른 지역에서는 딱히 뭐 문제는 크게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청년들이 바로바로 집을 살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우리나라도 결국에 서울을 집을 못 사는 사람들이 뭐 인천이나 이렇게 뭐 광명이나 조금 경기도 빠지죠. 쪽으로 어쩔 수 없이 이제 빠지는 경향이 있는 건데 집값이 네. 현실적으로 거기가 더 구매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러시아는 모스크바는 어때요? 모스크바 인근 지역도 결국엔 비싸요. 그러면 더 멀리 살 거면은 못 가요. 다른 도시로. 너무 멀어서 어디 뭐 예를 들어서 모스크바 옆에 있는 어디 도시에서 산다 쳤을 때 출근하려면은 차로 거의 막 7시간, 8시간 가야 되고 막 이러니까 거의 불가능한 상태죠. 그렇구나. 그래서 거의 뭐 다들 월세로 살거나 월세로 아니면 이제 다른 도시에서 아예 그냥 일을 하면서. 그러면 젊은 층들도 되게 그런 절망감을 느끼겠네요. 우리나라 젊은 층처럼. 근데 한국만큼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마인드를 생각해봤을 때는 네. 한국이 더 절박한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어디서 그런 차이들이 기인하는 걸까요? 우리나라는 진짜 집 못 사니까 와, 난 내 집 하나도 못 마련한다 이러면서 엄청 절망하거든요. 그래도 뭔가 러시아인들 마인드 자체가 뭐 안 되면 대출 받아서 하거나 안 되면은 뭐 부모님이 도와주거나 안 되면 그냥 다른 데 살지 뭐 약간 이런 마인드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당연히 열심히 일해서 살려고는 하는데 그래도 좀 한국에서 워낙 언론으로도 그 절망감이 전달이 되잖아요. 부동산 막 난이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근데 러시아는 그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느꼈을 때는. 알겠습니다. 독일은 어떻습니까? 독일도 네. 집값 굉장히 비싸요? 제가 주요 도시? 베를린 이제 수도고 이제 유럽 사람 다 베를린으로 가고 싶은 베를린으로 비교해 드릴 테니까 한국은 서울은 평균 매매 값이 10억이에요. 네. 그거는 이제 아파트 뭐 안 들어가겠지. 그러니까 평균이잖아요. 독일 베를린은 평균이 한 7, 8억. 8억.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기가 핵심이에요. 한국 평당 8천만 원이요. 네. 독일은 평당 2,700만 원이요. 기본 집 사이즈가 다르고 거의 가격이 3배 차이 나는 거죠. 그리고 독일은 그거 때문에 이제 작은 집 그만큼 가격이 내려가죠. 이제 혼자서 사는 사람들이 솔직히 집 사려면 살 수 있어요. 1년 동안 돈 모여서 대출 받고 사려면 살 수 있거든요. 그리고 대출 그 이자 상태도 굉장히 좋아가지고 오히려 이제 월세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사람들 신기한 거 독일 사람들밖에 집 사려고 하진 않아요. 월세 문화가 워낙 잘 돼 있고 그리고 책임이 덜 가잖아요. 맞아. 집주인 어차피 뭐 고장 나거나 하면 집주인이 그거 고쳐줘야죠. 맞아. 그래서 내가 내 집 사고 그거 내 거다. 이거 자산 투자다. 이건 내 가족한테 나중에 뭐 물려주려고 한다. 그러면 살 수 있어요. 근데 안 사려고 해요. 왜냐면은 오히려 이거 고장 나면 또 골치 아프고 저거 문제 생기면 골치 아프고 등등 그런 문제들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오히려 내 집이 왜 필요해? 그냥 월세 사는 거나 이거 대출 내는 거랑 비슷하지. 오히려 맞아. 신경 쓰고 관리하고 이런 거 생각하면 월세가 낫다 이런 그런 생각이 있다는 마인드처럼 거죠. 들어가 있어요. 그 월세가 한국만큼 올라가기는 하죠. 특히 이제 누구나 베를린을 살고 싶으니까. 근데 법적으로 월세 얼마나 올라가는지가 제한돼 있어가지고 월세 올리는 거에 대한 월세 상한이 상한제. 있구나. 그리고 법적으로 내가 이 집에서 살고 이 집 주인 월세 올리고 싶으면 3년 안에서 20% 이상은 못 해요. 못 절대. 올리는구나. 그리고 전체적으로 동네 평균이 다졌을 때 그 평균보다 10% 이상이면 안 돼요. 동네 평균에서 또 동네 그렇구나. 평균에서. 근데 그렇게 하면 집주인들은 불만이 없습니까? 불만 있어도 법인데 뭐 어쩌겠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집을 투기로 보는 수요 자체가 줄어들겠죠. 그렇죠. 약간 내가 집 사도 내 집 산다. 어. 그거로 돈 벌려고 한 거 아니고. 그 월세를 내줘서 돈 버는 거 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집을 사서 땅값이 올라서 집값이 올라서 그렇지. 이 시세 차익으로 재테크라고 생각하는 맞아, 사람들이 사실 많아요. 근데 독일은 우리나라보다 좀 그게 덜합니까? 조금 덜 하기는 해요. 오히려 진짜 돈 넘치고 여유 있는 사람들만 그렇게 하고 내가 무리해서 집 사고 그거 나중에 이제 다시 팔고 하면은 그럼 내가 또 이사 가야 되고 내가 그거 또 관리하고 그 돈 차라리 내가 지금 인생 잘 살면 되잖아. 맞아.
그 약간 근데 우리나라랑 조금 다른 게 우리나라는 물론 이렇게 재테크 개념으로 월세 받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나이 들어서 딱히 연금 소득이나 이런 게 없는데 맞아. 그냥 노후 대책으로 나 집 하나 갖고 있는데 그거 대학생들한테 하나씩 방 하나씩 그 내줘가지고 그 임대료로 먹고 사는 그렇죠. 분들 엄청 많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임대료 그 못 올리게 하거나 이런 정책들이 엄청 예민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노후 준비가 잘 안 되니까 우리나라는 나이 들어가지고 만약에 내가 내 집 없어서 쫓겨나서 이것저것 막 옮겨 다닌다고 생각하면 돈도 없는데 얼마나 서럽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약간 독일이나 뭐 다른 데서 이렇게 연금 제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돼 있다면 사실은 내가 굳이 내가 살 집, 내 집 자체가 왜 필요합니까? 그냥 살만 영위할 수 있다면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일본은 어때요? 일본도 집값이 비싸지 않아요? 최근에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일본 그렇게 많이 비싸. 최근에 조금 올라가고 있는 곳은 그 맨션, 그러니까 한국에서 맨션. 말하면 아파트. 아파트죠. 그래도 그 2010년 기준에서 2배까지는 올라가진 않았거든요. 네, 한국은 그 갑자기 2배, 3배 올라갈 그렇죠. 수도 있고 또 내려갈 수도 있는데 일본은 그런 현상은 조금 없고요. 근데 보통 맨션 제외한 그 주택 주거 가격은 15년 지났는데 1.3배 정도밖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거의 안 올랐다고 봐야 되네. 예. 네, 일본에서는요.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돈을 번다라는 개념 자체가 많이 없어요. 오, 그래요? 예, 왜냐하면 갭 투자 같은 것도 할 수 없고, 그리고 일본에서는 집은 그 오래되면 그만큼 값이 떨어지는 게 그 산식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은 아니잖아요. 오래된 아파트라고 해도 값이 엄청나게 더 비싸죠. 올라갈 수가 오래될수록. 있잖아요. 네, 그거는 조금 그 뭐라 할까 부가가치가 많이 부여되는 게 한국에 재개발에 아파트. 대한 기대가. 예, 그런 것도 맞아. 있고, 네, 일본은 그런 거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래되면 될수록 이게 기계하고 똑같아요. 이게 중고품이 되는 곳입니다. 오래되면은 더 네, 싸고 네. 자동차랑 또 비슷한 느낌이에요. 네, 단가를 그런 네. 느낌이에요. 근데 그 일본에서는 예를 들면 한국 원으로 5억 정도이면 굉장히 좋은 집이에요. 그래요. 일본에서?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준으로요? 예. 도쿄에서도 그래요. 사실 5억에서 10억 정도이면 괜찮은 집이거든요. 네. 또 물론 그 타워 맨션 같은 게 타워 팰리스 같은 타워 거 팰리스 있잖아요. 같은 거. 예. 그런 거 있기는 해요. 그러나 그런 것은 아주 특별한 사람, 진짜 특별한 사람. 네, 도쿄라고 해도 지금은 인구가 좀 줄어들고 있고 네네. 해서 도쿄, 나고야, 오사카, 후쿠오카라고 해도 중심지만 비싸고요. 주변에 가면 싸요. 한국이 훨씬 비쌉니다. 이야, 우리나라가 기형적인 구조라는 거. 전 일본이랑 어느 정도 비슷할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아니고. 집 문화는 또 다 다르네. 그러니까 일본은 사실 맨션이 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대부분 다 단독주택에 많이 사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50% 정도. 50%. 그러니까 그래요? 맨션은 그 일본에서 조금 수요가 많아진 곳은요. 산속세가 굉장히 그 유리하게 된대요. 이 맨션 갖고 있으면 산속시킬 때.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한 면에서 요새 조금 사는 거예요. 네, 한국의 개념하고 다른 거죠. 근데 이 기사를 지금 추가적으로 보니까 일본에는 빈집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데 이게 예, 맞아요? 그거는 지방,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일본은 그러니까 인구가 격함된 도시에서는 빈집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사지 않아요 사람들이. 예, 그런데 팔기도 어려워요. 팔기도 어려워. 예, 왜냐하면 거기 팔고 싶은데 왜냐하면 뭐 수도요금이라든가 뭐 전기요금이라든가 그냥 세금 자체가 계속 나가잖아요. 네. 그래 팔고 싶어요. 그런데 안 사가요. 사람들이. 살 사람이 없는 거죠. 예, 살 사람이 없어요. 거래량 자체가. 예, 그러니까 없는 그 경우는 그 어떤 매칭 사이트가 있거든요. 네. 그 그냥 부동산에 내놓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매칭 사이트. 네. 거기는 그 그냥 준대요. 아 공짜로 와서 살아라 그래도. 예. 그러니까 관리비만 내고 살아라. 약간 이런 네, 개념이죠. 그런 것도 있고 그래도 안 가져가는 집들이 많고 와. 네, 들어가면 괜찮은 집들이 좀 있고 그 경우는 그 카페로 만들거나 그런 분들이 있기는 해요. 일본도 그런 지방과의 그런 불균형, 지방 소멸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까? 그러니까 2040년이 되면 거의 50%의 지자체가 사라진다. 이러한 보고는
2014년에 보고가 됐습니다. 진짜요? 예, 그거는 막 사라진다는 것은 10,000명 이하가 된다. 라는 와. 그쪽에 사는 인구가 절반의 지자체가 없어지는 없어지는 거는 거예요. 충격적이네요. 예. 그게 사실 일본이 사실 우리나라의 미래잖아요. 그렇죠. 일본이랑 우리나라랑 한 20년, 30년 시차를 두고 따라가는데 근데 사실 보면 일본에서는 요새 보니까 지방 소멸이 아니라 그냥 지방 소멸을 어떻게 되살려보자 이게 아니라 지방을 그냥 존엄사 시킬 방법을 좀 구미해보자. 아, 그래요? 네, 그냥 잘 죽이는 방법. 그냥 막 죽는 게 아니라 살리긴 그러니까 어렵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냥 우리나라도 지금 요새 그 전남 나주 같은 데만 가도 빈집이 한 20%예요. 맞아요. 네, 5집 중에 한 집이 빈집입니다. 네, 그 정도로 우리나라도 따라가고 있어요. 예, 네, 네. 한국도 요새 화제가 된 것은 10,000원으로 월세로 살 수가 있다. 10,000원으로 10,000원. 아, 1만 원 아파트 만 이런 거 원 나오고 월세. 있습니다. 예, 네. 여기 요새 지방 나오고요. 가면? 그렇죠. 아까 5만 원보다 훨씬 싸. 예. 그런 아파트도 근데 한국에서 나와 있고. 제가 이제 지방 촬영을 많이 다니잖아요. 지방 엄청 다니잖아요. 근데 굉장히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지방 가면은 너무나 좋습니다. 경치도 그렇고 공기 당연히 너무 좋죠. 그리고 인프라도 잘 돼 있어요. 생각보다 우리가 도시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 그렇지. 근데 왜 사람이 없냐?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차이점은 뭐가 있냐면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니까 보일러나 이런 거를 다 LPG 가스 들이고 그 보일러도 등유 보일러를 써야 되니까 겨울에 난방비가 거진 엄청 돈백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도시에 익숙해져 있는 분들은 거기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죠. 결국 인프라의 문제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방 가면은 뭐 대규모 이벤트 이런 거 다 막 서울에서 한다 그러고 부산에서 한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맞아요. 병원도 뭐도 다 뭐 없으니까 다들 한국도 서울로. 진짜 지방이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 어떤 괜찮은 도시에서 10km 떨어진 데가 그 우리 와이프의 고향이에요. 거기 갔는데 노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 토요일 일요일에 그러니까 아들이 돌아온대요. 그런데 1박 하고 그냥 다시 도시로 가고. 근데 보통 그 평일은 노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와이프나 참모님이 살았던 그 지방이 지금 진짜 한국에서도 소멸돼 가고 있습니다. 뭐 한국의 뭐 소멸은 뭐 저희 소도시만뿐만 아니라 부산도 그러니까요. 2015년 그때부터 인구가 점점 줄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또 거기에 이제 고령화, 지방도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거기서 또 저출산 같은 경우는 그렇죠. 더 심각하게 부각이 되죠. 도쿄에서도 한 5억 정도면 굉장히 괜찮은 예, 집에 괜찮죠. 지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5억이면은 약간 좀 애매하죠. 살짝 애매하죠. 서울에 많이 서울 기준. 애매하죠. 많이. 서울 기준. 아파트는 못 사요. 전세가 빌라만. 요즘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저는 궁금한 게 아까 우리 예바님이 얘기해 주셨지만은 모스크바 이쪽에 갈 때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청년들이 집을 구하기가 비싸고 어렵잖아요. 네네네. 그럼 주거 형태가 처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고시원도 있고 그리고 조그마한 원룸으로 시작을 하는데 주로 어떻게 첫 집들을 청년들이 첫 구할까요? 집들은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른 도시에 가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자기가 자란 출신 도시에서 살게 되면 그리고 일을 하게 되면 거의 부모님이랑 같이 살다가 회사 기숙사에서 지내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고 아니면 이제 거의 다 모기지,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로 대출 받아요. 대출 결국에는 받아서. 네네. 처음에 일하다가 부모님 집에서 살다가 그쵸. 취직하고 회사 기숙사가 있으면 거기서도 또 살다가 거기서 사는 돈을 좀 분들도 모아서 계시고. 네. 그냥 대출 받아서 네. 집을 산다. 네. 이게 우리나라 옛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이 그렇죠. 했던 그대로입니다. 네. 이게 사실 정상이거든 이게. 그렇지. 그 이전에는 사실 그러니까 소련 때는 무상으로 주택을 이렇게 줄만 서면은 받을 수는 있었어요. 스탈린 때? 대기를 스탈린 당시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런데 이제 소련 붕괴 이후에 그렇게 집을 받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포함, 그러니까 저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께서도 집을 한 그 채씩 받으실 수 있었는데 너무 고상하신 분들이셔가지고 한 채만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산다고 해먹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왜 한 채만 받았어? 진짜 아쉽다. 네. 너무 아쉽다. 너무 까비였고요. 까비였네. 근데 뭐 그것도 심지어 모스크바에서 받을 수 있는 거를 굳이 지방을 이거 부산을 외할머니 말 안 듣고 저희 이거 외할아버지 모스크바 중요해. 그쪽 줄에 섰으면 됐는데. 그러니까. 그거라도 줄만 서면 되는 건데. 모스크바 안 공산당에서. 가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모스크바 안 아직도 가봤어요. 네. 그래서 그 이유는 어떻게 그래서 돼요, 그 이제? 이후에는 이제 그렇게 집을 받으신 분들은 그 집에 계속 사시고 그리고 계속 그냥 물려받는 형식이에요. 아니면은 이제 그 집들을 팔고 그냥 그 돈으로 다른 집을 사서 이제 그런 식으로 그냥
하는. 네, 그래서 옛날엔 거의- 그런 게 옛날에 있었어. 무상으로 거의 받은 근데- 걸 돈 받고 거래하는 거네요. 오. 그쵸. 무상으로 야. 받은 거를 나중에 이제 소련 붕괴가 되고 나니까 이제 개이득이네. 이미 오 진짜 개이득이네. 그러니까 아깝지. 근데 또 결국엔 그러니까 부채였으면은 이제 개꿀이. 그 집들 받은 집들은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렇지도 않죠. 네. 모스크바가 아니잖아요. 모스크바였으면은 부동산 잘해야 돼. 진짜 이게 좀 멀리 내다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독일도 어떻게 첫 주택 구입하는 거 좀 비슷한가요? 구매하려면은 좀 뭐 모든 사람 비슷하겠죠. 이제 돈 모여서 대출 받고. 독일 사람들이 이제 웬만해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갈 때는 이제 집에 나가려고 해요. 이제 부모님하고 살면은 계속 괜히 눈치 보고. 그렇지. 굳이. 그래서 학생들끼리 좀 모여서 집 많이 구해요. 그래서 아, 월세 아끼려고 3룸이면은 쉐어 같은 그치 거. 그치 쉐어하지. 그럼 맞아요. 한 명, 러시아도 비슷해. 세 명이 같이 살 수 있으니까. 친구들이랑 네, 지금 동생도 제가 어릴 때 살았던 집이 굉장히 좋은 상태고 방 4개였어요. 그때 엄마가 진짜 운 좋게 월세도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엄마가 함부르크에서 살다가 이제 일 때문에 하고 남편 때문에 베를린으로 넘어갔는데 그 집은 너무 월세가 포기하기 아까워서 그냥 유지하고 동생은 어차피 그 도시에서 대학교 다니니까 다녀야 되니까. 동생 거기서 이제 삽리스 이제 임대자의 임대자로 아.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다른 학생들 모여서 이제 네 명끼리 같이 거기서 나눴구나 쉐어를. 네 그렇게 많이 살아요 학생 때. 학생들끼리는. 근데 이제 대학생이면은 여자친구도 같이 데리고 그렇지. 싶고 집에서 데이트. 방음이 잘 돼 있으니까 괜찮아요. 방음 잘 돼 있어서 괜찮다. 네, 이게 벽 두께가 중요해요. 방음이 엄청 중요한가 보네 이게. 아니 집 데이트 해요. 그러면? 아래 위 옆으로 아니 지금 이렇게. 뭐 얼굴 왜 빨개지는 거예요? 본인이 더 빨개요. 아니 그거보다 한국 정도 원룸이 두 룸이 그 방이 그렇게 작지가 않아요. 아 네. 크구나. 커요. 그리고 이제 방 4개 있으면 그 중에서 3개만 쉐어하고 하나는 이제 고실로 그냥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하는 거예요. 공용- 그래도 쉐어한다 그래도 이게 좀 여유가 되네요. 여유롭게 네, 사람답게 여유가 쉐어할 되고, 수 있는. 약간 거기 호주처럼 호주 누가 요즘 화장실에서 살 요즘 필요가 없어요. 바스 쉐어하고 그러면 힘든데. 그래서 아마 데이트 할 때도 어차피 다 서로 친구니까 되게 같이 술도 먹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지금 우리 닉이 얘기했지만은 우리나라는 각자 이 현관문이 따로 있는 거지 여자친구 데려오면 옆집이랑도 거진 맞아요, 같은 방이라고 맞아요. 봐도 돼요. 자 한국은 한 층을 그냥 이런 거 뭐 스티로폼 같은 거 내놔서 사실상 그 층을 쉐어하고 있는 거야 세입자들. 사실상 가족 오락관이야. 근데 가사 웃긴 거 뭔지 알아요? 그렇게 같이 살고 지내고 가족 같이 다 알고 있는데 막상 건물 앞에서 만나면 인사 안 해요. 인사도 안 해. 엘리베이터에서도 잘. 정이 없어. 옛날에는 다 떡도 나눠 먹고 그랬는데. 맞아요. 예. 진짜. 명민준 씨 기억나죠? 뭐요? 얼마나 우리 집이 또 방음이 안 되냐면은 명민준 씨가 제 생일날 제 생일 축하를 위해 아 이거 꼭 얘기해야 돼. 예, 생일 축하를 위해 우리 집에 옵니다. 어. 그래가지고 이제 다 일정 끝나고 만나서 한 10시 정도 됐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늦었으니 열심히 늦었어요. 우리가 조용히 그럼요. 뭐 맥주 한잔 하자. 그랬는데 이제 맥주 한잔 마시면서 생일 케이크 불고 이 꽃갈 모자 쓰고 막 축하 파티 하는데 이제 흥이 올라서 초련 노래를 틀어놓고 그런에 초련이 있어. 이거 한번 좀 돌렸어요. 난 정말 좋았어. 안 되지 그거는 안 되죠. 아니 근데 시끄럽게 하진 그럼 안 않았어. 돼요. 이어폰 끼고 짜켓 들어. 틀고 짜켓 틀고. 네, 막 헤드셋으로. 스피커로 튼 것도 아니었어. 근데 갑자기 이 축하하는 와중에 띵꽁 친구가 더 왔나? 문 열었더니 경찰입니다. 아 좀 시끄럽다고 인원이 들어왔어요. 그렇지. 지금 뭐 파티 하시나요? 이러는데. 근데 파티하시네. 제 기준에서는 뭐 물론 시끄러웠을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또 조심했거든요. 되게 눈치 보면서 조용조용히 했어. 근데 이게 경찰까지 올 일이니까 조금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억울함에 경찰한테 무슨 파티요? 저 파티 안 하고 있는데요? 했는데 야 꽃갈 모자. 생일 축하. 너무 티났다. 에이. 꽃갈 모자 이렇게 귀엽게 쓰고 있으면서 아니요 저희 파티 안 하고 있는데요. 저 지금 자려고 하고 있었고요. 파티 안 하고 있습니다. 꽃갈 모자. 더 슬퍼, 더 그랬더니 슬퍼. 경찰분이 도라이가 맞구나 하시더라고.
조용히 해주세요. 이러고 가셨어. 저희도 바로 끝났습니다. 아, 방음이 진짜 문제입니다. 근데 방음 이게. 진짜 층간 소음 때문에 저희 엄마도 놀러 오실 때 남편이 계속 조용히 다니시라고 장모님한테 계속 장모님한테. 어머니한테 전달돼 엄마가 한국어를 알아들으시거든요. 그래서 아유 나 곧 가니까 됐다고 막 이러면서 그냥 그대로 다니시고. 우리 집은 위층 쉬 싸는 소리도 들려. 진짜 아. 저녁에는. 요즘에 좀 방광 안 좋은 것 같다더니 어때요? 나아지셨어요? 건강이? 끄덕사기 뭐. 아파트라고 하지 않았어요? 소리가 더 청량해지셨어. 아, 위층이. 다행이다. 아파트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파트인데 좀, 오래된 아파트. 오래된. 맞아, 오래된 그러니까. 아파트는 잘 들려요. 어쨌든 독일은 그렇게 하고 일본은 네. 집 구할 때 어떻게 예. 합니까? 이게 뭐 첫집. 그러니까 자기 집을 구입할 때 계기는 역시 결혼할 때죠. 결혼할 때 네네. 비슷하네, 그게 그거는. 비슷하죠. 한국하고도 좀 비슷하고. 근데 일본은 금리가 아주 낮아요. 금리가 지금 낮죠. 상태로는 변동 금리가 0.3% 정도. 네. 고정 금리라고 해도 1% 정도니까 와. 굉장히 싸죠. 그래서 로운이라고 해서 이거 모기지 로운인데 네. 30년 정도 네, 맞아요. 러시아도 해서 비슷해요. 40년 정도. 네, 그러니까 너무 금리가 싸기 때문에 사람들은 좋은 집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예, 되도록이면 예. 그래도 조금 무리를 하면 한 달에 그래도 150만 원 정도 나가거든요. 150만 그게 부담이에요. 그렇죠. 사실 무리하면 150은 무리하면 좀... 예. 네, 전 지방에서는 뭐 80만 원 정도 한 달에 내면 괜찮은 집을 또 그럼 론으로 살 수가 있어요. 네. 근데 현재 일본의 문제는 금리가 올라갈 기미를 보이고 있어가지고 그렇죠. 아하. 이게 이빨 이빨 쓰셔도 되죠. 일본 분이 모국어니까. 일본 계셨으니까 지금 그러니까 한국 국적이지만. 금리를 생각하면서 낼 수 있는 만큼 그러니까 아주 최대한. 비싼 집을 그냥 욕심내고 사는 일본인들이 많아요. 지금 현재 무리해서. 금리에 맞춰서 금리가 아주 일단 지금 빨리. 싸니까 그런데 금리가 올라갈 기미를 보이고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지금 상황이에요, 사실. 그럼 이 150만 원 이제 내던 분들이 조금만 올라도 뭐 200, 그러니까 그렇게 250 되는. 되면은 완전. 타격이 그러니까 크구나. 0.3%였는데 갑자기 1%, 2%. 그럼 완전 한국은 그게 뭐 3%, 4%, 5%잖아요. 한국 같은 수준이 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죠. 지금 현재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금리 워낙 비싸다 보니까 저도 지금 사는 집 대출 받아가지고 들어갈 때 전에 원룸 살았을 때 월세가 60이었는데 대출 끼고 하면 이자가 한 6, 70이길래 원룸에서 투룸으로 가는데 10만 원 플러스면은 전세가 낫겠다 해서 간 거거든요. 근데 네. 지금 금리가 너무 올라서 그러니까. 100 정도가 나갑니다. 와. 100에서 100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이 금리 타격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죠. 음. 근데 주차가 안 된다는 게 말이 돼? 내가 돈 내고 살잖아. 그 주차 왜 안 돼? 왜 내가 다른 건물에 대야 되는데? 왜 투싼 왜 맡고 있는데? 내가 왜 이거 생활해야 된다? 나 이럴 거면 이사가. 나 올해 9월까지 건 나 이사 연장 안 해. 이게 아까 집들이의 초대. 원금 포함해서의 말씀이죠. 아니 이자만. 이자만. 그러니까 원금 없이. 일본은 원금 포함해서 100에서 150. 그럼 예. 살만하네요. 그러니까 0.3%니까. 살만하죠. 그러니까. 사실 거진 0.3. 공짜지 뭐. 예. 이자는 거의 없다라고 할 수 있죠. 어쨌든 세 나라 다 젊은이들이 무언가 정석적으로 딱 뭐 취직하고 집 살려고 하고 그러면은 나 네 공간은 있다. 그러니까 사는데 뭐 주거에 대한 스트레스는 안 받는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한국만 참 이게 좀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우리부터 네. 뭐 좀 얘기를 해볼까요? 지금 뭐요? 우리나라 집 문제가 아무래도 가격 부분에서 문제가 많으니까 명민준 씨.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이제 해결해야 될 나간다고? 부분 어떻게 좀 잡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이크 생각이 듭니까? 갑자기 윤석열 얘기 왜 나오는 아니 지금 거죠? 정권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정권이니까 네. 팁을 드리는 거죠? 네, 윤 정부에서 이 집값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개인적으로 또 경제 주차 방송도 문제, 하시잖아요. 주차 문제. 네네네. 그러니까 또 어느 정도 이해관계가 되시니까 어떻게 해결하면 이해관계자. 좋겠습니까? 이게 제가 해결책이 있으면 제가 왜 여기서 방송을 하고 있겠습니까? 아크로비스타 집값 어떻게 잡으면 좋겠어요? 아크로비스타는 진짜 부럽다. 나도 거기 살고 싶어. 국토부 장관이면 네. 저는 이제 방향성으로는 이게 근데 진짜 이권이 많이 얽혀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얘기지만 맞아. 그러니까 집을 투기의 대상으로 보지 않게 많은 것들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근데 이게 정치권이랑 건설사랑 그런 이권이 같이 엮여 있어서 그런 정책을 강력하게 못 내는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은 왜 재테크를 집으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거기다가 사실은 우리나라 경제 구조상 다른 거 재테크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연금이나 주식이나 뭐 이런저런 거를 채택할 게 없으니까 이제 부동산에 더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 맞네. 이쪽을 더 활성화시켜 주고 돈을 더 잘 돌게 하면서 집을 투기로 보는 거를 좀 줄여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주택자를 세금을 더 세게. 아까 우리 호스카유지 교수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일본처럼 우리도 집을 사서 갖고 있는데 15년 뒤에 1.3배 올라. 그럼 누가 집에 투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하지. 그쵸. 그런 맞아. 것도 어느 정도 있으면은 좋지 않을까. 그리고 얘기하신 것처럼 명민주 씨 얘기하신 것처럼 다른 분야에 이런 경제 투자할 수 있는 주차 씨 말이 안 나오냐. 쉬고 있어, 쉬고 네. 있어. 자, 우리 에바님도 네네네. 네. 지금 국토부 장관 뭐가 잘못입니까? 예? 방금 전까지 예, 네. 예? 그러면 주택 대책 어떻게 하면 좋을지 혹은 내가 꿈꾸는 집의 최소 조건 이런 게 있다면 캐주얼하게. 전 대책 관련해서는 아까 그 차 살 때 주차 공간 미리 마련해놓고 차 사는 거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점점 이게 그 한 가구당 차 대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쵸. 더더욱 저도 지금 이제 차를 타고 다니는 와중에 그나마 그 공유 주차장, 공영 주차장 막 이런 거를 찾아다니고 이러긴 하는데 그래도 아무튼 그런 부분이라도 일단 작은 거라도 좀 해결되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아까 독일 청년들이 굳이 내 집을 마련해야 되나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도 그러니까 이게 뭔가 미래 세대를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이게 마련이 돼야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무조건적으로 내 명의로 된 집이 필요할까라는 생각도 사실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조금 인식의 변화도 있으면은 덜 스트레스 받는 삶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조금 해봤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조건은 그냥 바람 많이 안 불고 좀 이렇게. 바람 많이 안 불고. 그냥 사실 우리나라 땅덩이 좁아가지고 좀 살기 힘들긴 합니다. 그렇죠. 닉도 또 지방 지방 너무 멀어. 근데 또 모스크바 막 옆 도시 그 저희는 제가 하바롭스크 사는데 블라디까지 가려면 14시간이에요 차로. 봐봐. 와. 그 한국으로 따지면 가까운 거거든요. 모스크바 근교가 7시간 걸린대잖아. 그러면은 다닐만 하지 않고. 다닐만 하지. 해남에서도 출근 가능하시지. 나주 이런 데서 서울까지. 서울로. 근데 거기부터 KTX 문제잖아요. 뭐. 굳이 여기까지 출근할 필요가 있어요. 그치, 그러니까 그것도 그게 사실 문제야. 그러니까 맞아. 유럽 보면은 가장 큰 도시가 런던이잖아요. 근데 뭐 어차피 EU는 아니라서 그건 빠지고 다른 유럽 나라들 보면 큰 도시 나라당 큰 도시가 많아요. 독일만 봐도 베를린, 뮌헨, 프랑크푸르트, 함부르크, 도트문트 그치, 등등 엄청 많아요. 많네. 많아. 근데 다 살만해요. 다 우리 기준에서 대도시예요. 잘 돼 있고. 다 돈 충분히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저는 한국에서는 서울만큼 말고 가장 큰 도시 부산인데 부산에서 큰 돈 벌 수 있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2015년부터 계속 내려간 건데 그거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둘째는 건물 부자들 못 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건물 부자들. 왜냐면은 돈 많은 사람 건물 많이 사면 저렴한 가격일 때 다른 살 수 있는 사람 못 사게 되는 거죠. 그렇지. 맞아. 왜냐면은 약간 그 맞지. 카피탈리즘이잖아요. 맞아. 그 우리 닉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우리 한원설 기자님 그 지방 이제 지역 네. 발전이 잘 균형 있게 맞아. 돼야 네. 많이 지방으로도 가시고 서울만 중심이 아니라 여러 거점들이 생긴다는 이야기 해주시는 것 같아요. 공감하십니까? 네. 일할 수 저는 있는 곳도 많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지방으로 가실 주택 생각. 대책 사실 다른 거 없다고 생각해요. 오래 살면 됩니다. 오래 버텨야 돼요. 그러면 점점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집이 남을 거예요. 네, 집이 남으면 이제 이상한 두세 채씩 거느리고 사는 겁니다. 네, 그런 조롱으로 세상이 올 가네, 거예요. 조롱으로. 네, 여러분 운동 열심히 하시고 네, 오래 사세요. 오래 사세요. 네, 오래 살면 돼요. 건강하면은 빈집 많이 나온다. 네. 집값 안정화 대책. 네. 서바이벌. 마지막 남는 이거 사람. 진짜 저희는 뭐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네. 조금 더 힘을 써줘서 진짜 우리한테 와닿는 정책 이런 거를 좀 이야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홍석하 교수님 마지막으로 좀 우리나라 집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십니까? 그
예를 들면 지금 그 종부세라고 있잖아요. 종부세. 예, 아우. 종부세도 이게 그 극단적으로 가면 안 된다. 양쪽에 조금 중간 위치를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폐지하냐 혹은 그거 과세를 하냐라기보다 중간 부분에서 예를 들면 지금 그 오피스텔까지 주거로 들어가거든요. 네. 맞아요. 예, 네 그곳을 그 오피스텔은 뭐 둘째 정도까지는 주거로 들어가지 않게 셋째부터는 주거로 들어가는 식으로 하면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은 오피스텔 사거든요. 그렇죠. 맞아, 맞아. 그렇죠. 노인이 되면 또 아파트 있으면서 오피스텔을 사고 월세 그것을 받고. 그 월세 받고 근데 노인층이 되면 그러한 수입원도 사라지면 지금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렇죠. 한국이.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중간 지대를 향하는 것이 그러니까 너무 그 극단적으로 가면 그렇죠. 이게 그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중간에서 이제 좀 서로 진보 양보할 보수가 합의해서 합의해서 합의해야 돼. 중간 지점에서 이선적으로 좀 가야 된다. 이성적으로 가야 된다. 네. 그러니까 합의하려면 특검 받아야 되는데 받을까요? 모르겠는데. 이럴 때는 우리 호사카 유지 교수님이 발음이 정확해집니다. 모르겠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네. 한번 자, 해볼까요? 어쨌든 우리가 네. 오늘 특파원분들과 함께 각국의 주거 환경과 제도 그리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좀 알아봤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집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네. 저처럼 주차 때문에 짜증나 있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루하루 좀 집값도 잡히고 많은 분들이 아이고 그래도 자리 잃을 때는 편히 있어서 좋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실 수 있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저희 네 분과 함께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내일 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